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생식기관 제거와 같은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책임있게 양육하는 보호자는 생식기관 제거 대신 정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개연구소 김종규 소장입니다. 오늘은 긴급 이슈 점검 4번째 시간으로 유럽은 불법이고 한국은 당연한 중성화 수술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유럽은 왜 불법으로 금지했을까라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중성화 수술을 단지 관행이나 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흐름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성화 수술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을 볼까요? 독일 동물보호법 6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정당한 수의학적 사유 없이 동물의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즉, 단순한 예방 목적의 중성화는 불법입니다. 독일에서는 수의사가 명백한 건강상 문제나 질병 예방 목적이 아닌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는요, 독일 연방법무부 규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위스를 볼까요? 스위스 역시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장기를 제거하거나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외과적 시술은 반드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방 목적이나 번식 방지만을 이유로 하는 일괄적 중성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웨덴을 볼까요? 스웨덴에서는 동물복지법에 따라 중성화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개별 사례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시술은 동물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노르웨이를 볼까요? 노르웨이는 중성화 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병이 명백한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보호소 등에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핀란드를 볼까요? 핀란드 역시 동물에 불필요한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강상 이유 없이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 적절한 이유와 수의사의 판단이 필수 조건입니다. 중성화는 관리가 아닌 선택이다. 그동안 중성화 수술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표준 관리 방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후통증, 고환종양, 유선종양 등 생식기 관련 질환의 예방, 그리고 일부 공격성 행동의 개선 등을 이유로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을 적극 권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의학계 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는 새로운 번식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성화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죠. WSAVA 가이드라인은 반려동물과 길거리 동물을 구분하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생식기관 제거와 같은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책임있게 양육하는 보호자는 생식기관 제거 대신 정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WSAVA는 보호자의 책임감을 기준으로 번식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성화 수술에 관한 연구는 이제 경고로 가득합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기존의 일방적인 찬성 논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성화 수술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기준 반려견의 중성화 관련 논문은 연간 34편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무려 178편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중 상당수가 중성화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내분비 이상, 정형외과 질환, 종양, 행동 문제 등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중성화는 예방적 수단이란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중성화 수술이 되려 새로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하면 오히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근거가 점점 더 과학적 무게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생식腺 제거가 무너뜨리는 내분비 시스템. 중성화는 생식腺, 난소 또는 고환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중성화가 불임 시술로 착각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 생식腺이 제거되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sto스테론 등의 생식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죠. LH와 FSH,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피드백 억제도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뇌하 수치에서는 LH가 과도하게 분비되며 이는 전신적으로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중성화된 개체에서 LH 수용체가 30개 이상의 장기와 조직에 존재하며 LH 과분비가 골육종, 비만, 세포종, 관절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중성화가 단순히 생식 기능만이 아닌 전신 건강을 뒤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에서 선택으로 라는 주제를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수의학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는 이제 더 이상 반드시 해야만 되는 수술이 아니라 보호자의 책임감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인 중성화가 아니라 잘 관리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개와 길거리 개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WSAVA 가이드라인은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경우 수의사의 개입 자체가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중성화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그 열쇠는 오히려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묻고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유럽의 동물복지 기준은 편의보다 존엄에 기반합니다. 장기는 절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은 아이를 무조건 데려가 수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마다 다르고 필요성은 다르다는 것을 과학과 윤리가 함께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중성화 반대 글을 올린 지가 이제 5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홀로 외치며 수많은 수의사들과 논쟁했고 100년 먹을 욕을 다 먹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지금도 네이버에 중성화를 검색하면 나오는 건 중성화 수술 후기, 중성화 예약, 언제 수술하면 좋을까요? 같은 글들 뿐입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되일까요? 왜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무조건적인 중성화가 아닌 과학과 윤리에 기반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중성화를 불법으로 하고 있고 세계 소독물 수의사협회에서도 무조건적인 중성화에 반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개를 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그 시작은 불필요한 고통을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제발 불필요한 고통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